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천의 용입니다. 개천의 용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을 꿈꿉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참 어려웠던 나라 아닙니까? 사람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거지만 나라도 개천에서 또 용이 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용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것이 1961년이죠.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79달러였답니다. 그때 태국은 270달러 정도 되고요. 필리핀은 150달러가 넘었습니다. 야, 참. 필리핀의 절반도 안 되는 거고 태국에는 한 3분의 1 정도 됐던 거죠. 그 정도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뭐 북한보다도 못 살았으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61년 5.16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를 갖다가 질서를 잡고 기강을 잡고 다 했습니다. 근데 정작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최하위 실업자가 40%가 넘었답니다. 길거리에 실업자로 득실거리고 거지로 득실거리고 거지가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거지가 많은데 그 전에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상위군인들 뭐 특히 이제 6.25 끝나고 나서 이 얼마나 사실 미국의 무상 원조로 먹고 살고 있었죠. 지금처럼 뭐 대통령 된다 해가지고서 무슨 뭐 공군 제1호기 타고 무슨 뭐 호화롭게 뭐 외국에 가고 무슨 국빈 방문하고 국빈 방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누가 국빈으로 방문합니까? 초대합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5천년의 이 가난의 때를 벗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그럼 뭔가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돈 좀 구해보자. 돈이 있어야 말이지. 미국에서 무상으로 원조를 좀 주고는 있었지만 그거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고 공장 지을 돈 쉽게 말하면. 그래서 미국한테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케네디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 찾아갔던 거 알죠? 박 전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 찾아갔잖아요. 그래 가가지고서 차관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죠. 차관 좀 달라고 부탁을 해도 케네디가 안 들어줬습니다. 그때 사실 말이죠. 이 미국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1961년 11월에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61년 5.16 혁명이 일어나고서 이때는 사실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도 전이야. 엄밀히 말하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뭐 이런 자격이잖아요. 그때 찾아갔는데 우리 팀이 말이죠.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5.16 군사혁명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케네디가. 그리고 무상 원조까지 해주는데 뭘 또 돈을 더 꿔달라고 하느냐. 벼룩도 낯장이 있지. 그러면서 안 꿔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안 준 이유가 뭐냐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말고도 필리핀,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도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군사 정변이 일어날 그런 어떤 조짐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군사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군사혁명을 일으킨 박정희한테 돈을 꿔주면 그러면 우리나라 군사정변을 인정해주는 꼴이 되니까 그럼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뭐 그래서 안 꿔줬다는 말이 있어요. 하여튼 핑계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이제 꿔달라고 갔어요. 그 일본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아니 무슨 국교도 없는데 무슨 놈은 뭐 차관을 꿔주느냐? 뭘 믿고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느냐? 차관이라는 건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얼마나 미국이라든지 일본한테 꾸고 싶었겠습니까? 솔직히 기댈 때가 거긴데.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도저히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독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서독은 그 당시 라인강의 기적을 막 일으키고 있었어요. 연 경제 성장률이 8%씩 되고 그야말로 이제 아주 그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독은 또 역시 분단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라. 그래서 어떤 동병상련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서독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서독을 갔는데 서독이라고 해서 뭐 그냥 주겠습니까?
퇴짜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서독 가기 전에 그 미국하고 일본한테 퇴짜를 맞았기 때문에 아주 사절단을 갖다가 제대로 아주 꾸며보자 그래가지고서 이 차관 도입 사절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차관 도입 사절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경제학자도 넣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넣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심지어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제대로 없는 거야. 심지어 그때만 해도. 그 뭐 독일어를 가서 말을 해야지. 아무리 영어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영어로 말하면 뭐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급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중앙대 교수로 근무하던 백영훈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독일 경제학 박사 1호래요. 근데 이것도 참 이승만 대통령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비 유학생 세계로 많이 보낸 거 아시죠? 인재를 키워야 된다면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 돈 없는 상태에서 국비 유학생을 많이 보냈어요. 이승만 때. 그때 이승만 때 국비 유학생으로 보낸 사람이 이 백영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뉘른베르크 에를랑겐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따가지고 돌아와서 교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역 겸 이제 사절단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같이 갑니다. 같이 가가지고 일단은 이제 가서 이제 독일 관계자를 만나가지고서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너를 뭘 믿고 빌려주느냐? 아니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잘 모르더라는 거야. 그때 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니까 뭐 알긴 알아도 더군다나 전쟁한 지 얼마 끝나지도 않았고 뭐 니들 미국에서 뭐 무상 원조 받지 않니? 뭐 이렇게 말하면서 안 빌려줬겠죠. 그리고 뭘 믿고 어떻게 갚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절단에서 뭐 애를 쓰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해도 안 되니까 이 백영훈 이 양반이 독일에서 박사 땄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 이 자기 스승을 찾아간 거야. 근데 당시 다행히 그 당시에 그 경제장관 독일의 경제장관이 루드비 에르하르트인데 이 사람이 자기 이 백영훈 씨 스승하고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거야. 같은 대학을. 그러니까 자기 스승하고 이 경제장관하고 동문이야. 그래가지고 가서 그 장관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교수님이 장관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내 힘으로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거절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백영훈 씨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가가지고서 거기서 기다리면서 읍소를 하고 특히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교수님의 사모님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서 이제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야. 이제 그 장관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차관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장관을 만나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만나게 됐다는 거야. 만나게 돼가지고 가서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우리 경제사절단에서 차관 사절단에서 그래서 이제 3천만 달러, 1억 5천만 마르크, 엄청난 돈이죠 그 당시로서. 이거를 이제 빌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빌려와도 이거 차관이기 때문에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급보증, 항상 지급보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은행에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독일 은행에서. 그러면 지급보증을 써야 되는데 지급보증을 쓰라 그러더라는 거야. 어느 날. 그러니까 이 다 빌리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막 만세를 부르고 막 좋아했는데 며칠 있다가 지급보증을 써야 준다고 이러니까 지급보증을 어떻게 써? 그래가지고 뭐 여러 군데를 뭐 타전하고 막 알아봐도 누가 서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이 가난한 나라한테 누가 지급보증을 서줍니까?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게 낙담을 하고 있는데 이 백영훈 씨하고 같이 공부했던 아까 뉘른베르크 에를랑겐대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그 어떤 사람이 그때 독일 재무부의 과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가서 물론 부탁을 하고 그랬겠지만 그런 방법이 하나 있다 라면서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석탄을 이 낮은 곳에 있는 건 다 캐먹었다 이미. 그래서 지하 1000m로 들어가야 석탄을 캘 수 있는데 거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무도 안 가려는다. 서독 사람도 안 가려고 심지어 터키, 파키스탄 이 광부들도 다 낮아버졌다. 그래갖고 지금 석탄을 캐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광부가 필요한데 니네 나라 혹시 광부 좀 있냐 이러더라는 거야. 5천 명만 좀 보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간호사가 부족하다. 뭐 그때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아주 그 허드렛이라는 이런 간호조무사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내줄 수 있느냐. 그래갖고 이제 이 백영훈 이 씨가 이제 경제사절단 한테 대표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대표가 바로 이제 대한민국 전화를 걸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조건으로 지급보증을 서준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리나라 지금은 그 당시 뭐 실업률이 40%인데 간다는 사람이 뭐 수독하죠. 그래서 공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서독 광부 파견한다.
지원할 사람, 강제로 한 게 아니야. 지원할 사람, 간호사 지원할 사람 엄청나게 그냥 지원을 했다는 거야. 그 당시 서독 간부 이 월급이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7, 8배. 우리가 100만 원이면 700만 원, 800만 원. 서로 가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 간호조무사들이 가서 뭐 시체 닦는 일도 하고 이런 거 하고, 그래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월급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월급을 담보로, 여기서 일하니까 월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월급을 담보로 이 차관을 빌려오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질로 잡힌 거야. 쉽게 말하면. 이 차관을 우리가 안 갚으면 얘들 월급 그거 니들이 떼어먹어도 된다. 이 사람 여기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독일로부터 차관을 빌려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전체적인 얘기는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전체적인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너무나 가난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독에 갈 때 비행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민간 항공 루프트 한 자 빌려줘가지고서 그거 타고 갔던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서독 광부들하고 간호사들하고 막 부여 안고 막 울고 그랬던 거 아시죠? 나중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에피소드를 보내드리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는지, 재건됐는지를 또 에피소드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독 차관을 어떻게 들여왔는지 거기에 숨은 얘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재미있게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이 개천의 용을 양질의 유튜브로, 좋은 유튜브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